자, 25번 키 핵심 지문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전세건에 대해서입니다. 전세건과 관련돼서 여기 키 핵심 지문들 우리가 이제 쭉 나온 걸 대표적으로 자주 빈출되는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들이고요.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전세건. 1번의 전세건의 지금은 전세건의 성립 요소이지만 요소죠. 우리 전세건 필수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성질에서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지문이 되고요. 그러면 가로 1번의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건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생시켜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 장차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전세건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전세건도 유효하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 1번 지문에서 가로 2번과 가로 2번의 지문에 대해서 파생시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서 누가 전세건자고 누가 전세건 설정자인지 이거는 하루아침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세건자 그러면 세입자가 되는 거고 전세건 설정자 그러면 주인 그걸 빨리 머릿속에 박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전세건자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건 설정자 그럼 주인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건 설정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전세건이 성립된 후 목적물이 소유권이 이전됐대요. 정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건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전세금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권과 관련돼서 거기 의미, 전세건자가 누구고 전세건 설정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이 3번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지문을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4번의 전세건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최단 전속기간은 건물에 대해서만 1년이 인정된다. 그래서 건물 전세건 최단기 제한. 여기에 대해서 최단기 제한은 별로 법정 경신도 건물 전세건에 한해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법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 건물에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건물 전세건에 한해서 인정된다. 그래서 전세건의 핵심 지문들이니까 이렇게 핵심 지문들이에요. 잘 정리해서 우리가 마무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보죠. 전세건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하지 않았대요.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개월이라고 그랬죠.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건이 소멸한다. 그러면 약정하지 않는 거 몇 개월이다. 6개월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6번의 전세건이 법정 경신된 경우, 법정 등신으로 된 경우, 전세건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건 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지력한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정 경신은 우리가 법률 규정으로서 민법 186조가 아니라 187조,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의미가 되죠. 자, 7번의 전세건자는, 자, 세입자는 존속기간에 경과한 전세건을 그 피담보 채권인 전세건 반환 채권과 함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존속기간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건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인 전세건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의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전세건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파생될 수 있다는 지문이고 가로 1번의 전세건 반환 채권인 양수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 양도를 거치지 않았다면 전세건 반환 채권의 압류 채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 8번째입니다. 전세건 설정장을 합의 해지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도 있다. 우리 담보물건의 통일성상 뭐예요? 수반성, 불가분성, 부정성. 그래서 양도할 수 있겠죠. 8번째. 자, 9번째. 자, 전세건이 양도된 경우 전세건 양수인은 전세건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을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할 뿐 요거는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할 뿐 제3자에 대해서 직접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는 의미로 전개되죠. 여기에 대해서 전세건 설정자 즉 세입자는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할 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유지 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9번 핵심 지문이 되겠죠.
자, 10번과 관련돼서 한 개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으나 경매 신청권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나름대로 담보 물권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가로 1번의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분 분기되지 않는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 변제권은 가진다. 그렇게 이제 처리가 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지상권과 달리 전세권은 금지 특약이 유효하다. 여기 지상권과 전세권의 대표적인 차이는 지상권은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세권 혜택에서는 대표적으로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의 대표적인 차이는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라는 거. 그래서 1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자, 12번입니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용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에 좋은 행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전세권 선절자의 소멸 청구로 전세권은 소멸할 수 있으며 소멸한다. 자, 가로 2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 각 당사자입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아놓부터 6월입니다.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관련돼서 전세권과 관련돼서 핵심 지문을 우리가 풀어봤지만 우리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 둘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렇게 대해서 자,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라는 거. 그러면 을은 항상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되죠? 뭐가 돼요? 그래서 직접점유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간접점유자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간접점유자.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죠? 세입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주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약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강자가 된다. 이 관계. 이 사람은 소유사가 없죠. 대표적으로 타주 점유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각각 을에 이제 정해졌으면 가봐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읽어 나가면 됩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이 1억이 뭡니까? 바로 전세금이다. 전세금. 그럼 전세금이란 자, 1억을 전세금을 요소로 전세권자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 용도에 사용 수익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전세권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면서 각각 을의 관계 누가 누군지를 확인하라. 이게 전세권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지문을 처리해 줄 때 우리 1번에서 12개 지문이 있는데 핵심 지문은 자주 출제됩니다. 전세권의 하이라이트 지문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누가 전세권자고 누가 전세권 설정자기를 확인하라. 이게 바로 전세권을 문제를 푸는 하나의 뭐예요? 바로 공식이 돼 간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